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낮에 영상을 좀 찍고 싶은데요, 이게 수능 끝나면은 정말 저는 한가롭고 대단히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능 끝나고 나니까 제자 녀석들 만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쉽지가 않네요. 네,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오늘 드릴 말씀은요, 이제 식신이 강한 사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식신상관이 강한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려면은 일단 식신상관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일간이 생하는 기운이 식신상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있는데, 스탠드를 잠깐 켤게요. 네,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있는데, 목생화죠. 그러면 화는 두 가지가 있겠죠. 큰 화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지지로 보게 되면은 큰 화는 이 녀석이 되고요. 작은 화는 이 녀석이 되겠죠. 목생화니까요. 그래서 일간이 생하는 기운을 식신상관이라고 합니다. 이제 간목은 양간이죠. 큰 나무죠. 자, 그런데 큰 불을 생했으면은 이 녀석은 식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신. 자, 그런데 나는 큰 나무인데 작은 불을 생했죠. 양이 다르죠. 아니, 양음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간인 내가 생하는 기운을 식신상관이라고 합니다. 이 식신상관이 많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스탠드를 다시 끄고요. 오늘은 좀 어두운 게 좋은 것 같아서요. 일단 이 식신상관이 강하다라는 개념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겠지만 내 사주 원국에 식신상관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래도 이제 강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사주 자체가 좀 강하다. 일간이 강하다라는 거죠. 일간이 강하려면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비견, 겁재 또는 정인, 편인이 일간을 도와주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강한 사주가 되는데요. 그때 식신상관이 있으면은 식신상관에 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식신상관이 강하다라고 하려면요. 일단은 개수가 많거나, 여기서 이제 개수가 많다라는 거는 최소한 2개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간이 정인, 편인, 그리고 비견, 겁재가 있는 와중에 식신상관이 있는 경우, 그때에는 식신상관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식신상관이 강하신 분들의 첫 번째 특징, 자존심이 강합니다. 네, 자존심이 강해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을 치는 게 뭐죠? 간목을 치는 거는 나무니까 금이겠죠? 자, 금이 간목을 칩니다. 자, 그런데 이 금을 치는 건 또 뭡니까? 이 금을 치는 거는 화극금이니까 당연히 화가 금을 치겠죠. 자, 이때 일간인 나를 치는 금은 편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정관이라고 하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일간인 나를 치는 거를 정관편관이라고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일간을 친다라고 그랬죠. 그럼 일간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겠죠. 나를 때리니까요. 자, 그런데 내가 화가 있다면은 이게 이 화 말고요. 이 불이 있다면은 화극금으로 얘네들을 제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제압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존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 나의 유전자, 나의 무의식이 힘든 일들을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어떤 다른 방편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생화잖아요. 일간인 내가 만든 기운이잖아요. 즉, 이 친구들은 나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생했기 때문에요. 나의 표현에 해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강하신 분들은 일단은 자존심이 세다라는 거 첫 번째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강한 일간이든 약한 일간이든 상관이 없이 식신상관이 강하다 또는 개수가 많다 그러면은 자존심이 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식신과 상관은 일간이 생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일간이 생한다라는 거는 내가 생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발달하신 분들은 표현의 영역이 강합니다. 즉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표현하는 그 표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는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것도 대단히 능통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SNS 비계정에다가 막 글을 올려서 누구를 욕한다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 즉 표현의 영역이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특징은 마찬가지예요. 일간인 내가 생각하는 게 식신상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앞서 제가 두 번째 무슨 말씀드렸죠? 표현의 영역이 강하다라 그랬죠? 저희가 그거를 이 주둥이? 이 주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주둥이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지 말자고요. 춤을 잘 출 수도 있겠고 그리고 노래를 잘할 수도 있겠고 또는 손재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식신상관이 강한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식신상관이 이제 강하신 분들은 이제 재성이 없더라도 이제 정제 편제를 이야기하겠죠. 재성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재성을 만들어내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재성. 지금 나무 입장에서 재성은요. 토에 해당합니다. 노란색이 토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화생토죠. 자, 내가 만약에 내 사주에 재성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지만 식신상관이 이렇게 강하게 있으면은 일간인 나무가 푸시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불은 자연스럽게 다음 기운의 잔상을 만들어내겠죠. 그게 바로 이제 재성이 되겠습니다. 자, 재성은 뭐겠습니까?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재물이 되겠죠. 그리고 남자 사주에 있어서 재성은 뭐겠습니까? 돈이 됩니다. 아니, 재물이 돈이잖아. 여자가 됩니다. 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신상관의 기운이 강하게 쏠려 있는데 재성이 없다. 재성이 없으신 분들은 재성을 자꾸만 만들어낸다. 재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자분이시라면은 이성을 자꾸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재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재성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재물이 더 강해지겠죠. 지금 보시면은 어떤 이 간목일간이 실제로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목생화 하면서 화가 대단히 커졌겠죠. 그럼 이 화가 화생토 해주면서 이 토를 대단히 크게 만들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물은 강해집니다. 그럼 이제 여자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재성이 만약에 하나가 있다. 그럼 내 여자가 정해져 있는 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여자한테 몰빵해서 대단히 잘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재성이 없는 사람을 한 여자한테 못하고 여러 여자한테 잘하는 사람이라고 또 섣부른 판단하시면 안 되시고요. 자, 그리고 몇 번째 얘기인지 까먹었다. 제가 좀 이렇게 계획성 있는 척 하려고 첫 번째는 뭐였더라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자존심이 강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표현의 영역이 강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입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춤이라든가 또는 요리라든가 손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재성을 만들어내는 기운이 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들. 자, 내가 이렇게 식상이 강한데 만약에 관성이 없다, 정관편관이 없다, 또는 관성이 있는데 이 녀석이 좀 약하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식신상관이라는 녀석은 관성을 극합니다. 관성을 녹인다라는 거죠. 근데 관성이 뭡니까? 내가 속한 조직입니다. 내가 속한 조직이고 또는 국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국가를 이야기할 때는 편관을 이야기하지만요. 그런데 내가 식신상관이 강해버리면은
조직을 내가 극해버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식신상관이 강한데 회사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가 나에게는 관성이 되겠죠. 관이라는 건 내가 속한 조직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관을 극한다? 회사를 망하게 한다? 지나친 억측이죠.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식상이 강하다고 내가 삼성에 들어가면은 저 삼성을 망하게 하는 거는 시간 문제야.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게 아니고요. 조직을 내가 밀어낸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조직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패배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너무 뻔합니다. 웬만하지 않고서야 내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와 삼성, 샘숭이 싸우는데 당연히 샘숭이 이기지 않겠어요? 내가 지고?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강하신데 관성이 약하시거나 아예 없으신 분들은 어떤 관제 또는 구설에 자주 시달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관제나 구설에 시달리느냐? 지금 이제 배치도를 제가 조금 현실적인 배치도로 해볼게요. 간목일간인데 여기 식신이 있고 여기 상관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나머지는 그냥 생략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관성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만약에 대운에서 식상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식상이 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대운에서 식상이 또 들어왔어요. 그럼 내 식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슈퍼파워, 오버파워, 완전 미친 파워가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세운에서 1년짜리인 세운에서 관운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관성 여기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녹아버리겠죠? 이 시점에 관제 또는 구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의문이 하나 드실 거세요. 아니, 그러면 지금 내 사주를 보니까 식신상관이 대단히 강한데 저는 관제수 구설은 좀 있었을지라도 관제수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라는 분들 계실 거세요. 자, 그분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으십니다. 일단 첫째, 저 식상을 잡아주는 인성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경우. 이거 왜 여기다 정화를 꼽아놨네요. 네. 인성이 이렇게 있는 경우. 자, 그러면은 목생화는 하지만 인성이 식상을 또 잡아주고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 물론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에 있고 얘가 여기에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겠죠? 이 경우에는 관제 구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요. 이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뭔가 하면요. 죄송해요. 라면을 먹었더니 석토림이 나왔습니다. 대운에서 인성이 오는 경우. 대운에서 인성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그 대운 기간 동안에는 관제 구설에 크게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대운에서 아예 인성이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관제 구설 생긴다고 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궤변론자 같기도 하겠지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식신상관은 나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서 인성이 들어왔다는 거는 나의 표현을 막아선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참고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고 사는 게 낫겠네요. 안 참았다가 관제 구설 따르는 것보다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만약에 여자분이시라면은 관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관성은 또 남자가 되겠죠. 조직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내 사주가 식신상관이 강해. 자, 그런데 대운에서도 식신상관이 또 들어와.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관성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관을 치기 때문에 관제 구설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내 남자를 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나친 억측은 금물입니다. 내 남자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내 남자랑 생리사별을 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실제로 제가 봐드린 많은 분들 중에 대다수가 어떤 직업적인 이유로 남편분이 그 해 동안에만 또는 6개월 또는 한 3개월 동안 해외 출장을 가시거나 잠시 떨어져 있게 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이제 남자분께서 몸이 조금 상하시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가 생리사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사주 원국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해서요. 일단 첫째, 식신상관이라는 거는 내가 생하는 것이다. 뭐 내가 목일간이라면 화생토 제가 사실 화일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뻑하면 화생토라고 하네요. 목생화, 내가 생하는 게 식신상관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식신상관이 강하신 분들은 자존심이 강하다. 아니다. 자존심이 강한 게 첫 번째였는데, 그죠? 자존심이 강하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현을 잘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기술이나 춤이나 노래를 잘한다. 또는 요리를 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망했다. 다 까먹었다. 네 번째는 저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네 번째는 재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그쵸? 저 기억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관제 구설에 시달릴 수가 있다. 다만 그 타이밍은 대운에서도 식신상관이 오는 그 타이밍이다. 대운에서 식신상관이 들어올 때 세운에서 관성을 만나면 그렇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 응용할 수 있어요. 세운에서 식신상관 운을 만났는데 월운에서 관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관제 구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해 두세요. 그리고 없지 않나요? 이게 단 것 같아요. 네, 이게 단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럼 식신상관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식신상관이 없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참고 사시는 거세요. 그분들이 얘기를 못해서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사주에 식신상관이 없으면은 참고 사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들 뭐 평생 참고 사는 건 아닙니다. 뭐 대운 그리고 세운 하다못해 월운 또 하다못해 이룬에서 식신상관이 들어올 때마다 표현을 하시는 거세요. 대신에 이제 허구 헛날 1년 365일 표현하는 건 아니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끝도 한도 없이 뭐 한 3시간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꾸벅.